우리가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죠. 챗GPT를 이용해서 그렇다면 챗GPT를 이제 DDD 도메인 주도 소프트웨어 개발, 뭐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이런 곳에 어떻게 연동시켜서 사용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어, 기초적으로 우리가 도메인 주도 개발이 무엇인지 그 특성에 어떻게 이런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을런지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DDD에 대해서 짧게 제가 요약을 한번 하고 지금 도구를 가지고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의 어떤 그 개발 프로세스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개발과 운영 그리고 비즈니스 기획 이 전 단계에서 우리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우리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잘 캡처하고 그것을 소프트웨어 구조에 어떻게 서로 간의 그 어떤 간섭이 없는 영역이 그 각 조직별로 잘 그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아키텍처를 우리가 초기에 잘 설계하고 고객의 니즈를 잘 받아들이는데 그 고객의 니즈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포커스해야 될 영역, 그 코어 도메인을 잘 식별해서 뭐 회사의 경쟁력을 계속 찾아가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개발자와 도메인 전문가 간의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의 갭, 이 부분이 우리가 메꿀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중요한 소프트웨어 생산성의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우리 개발자의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뭔가 구현의 어떤 디테일한 관점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도메인 엑스퍼트의 관점에서는 비즈니스와 성공에 대한 어떤 관점의 키워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함에 있어가지고 단절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유비쿼터스 랭귀지죠. 유비쿼터스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와 도메인 엑스퍼트가 기술적인 언어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쓰이는 실제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실제 소스 코드에다가 나타내자라고 하는 접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도메인 전문가가 그러니까 우리 기획자 같은 분들이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실제 소스 코드를 두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개발이 될 거고 처음에 잘못된 요구사항이 유입되지도 않을 것이고 구현된 결과가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안 됐는지 밸리데이션도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또 우리가 개발에는 항상 이런 기획자와 그러니까 도메인 엑스퍼트와 개발자 간의 이러한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하는 좋은 접근이 약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도메인 DDD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년 된 기법인데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죠. 이 중심에는 우리가 이제 이 유비쿼터스 랭귀지라는 것이 있어서 비즈니스와 이 테크니컬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업무 영역을 또 어느 정도 축소시키는 그러한 바운디드 컨텍스트 개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생성형 챗GPT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관점의 언어를 다 제너레이션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언어적인 관점에서도 잘 생성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든다든지 그 유저에 대한 유저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에서 발견된 그 도메인 엔터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 서술을 통해서 어떤 유비쿼터스 언어를 기반으로 한 도메인 코드 내에 코딩을 적절히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테일하게는 그 내부적인 코드에서 그 인프라 어떤 레이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구현체도 또한 잘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존의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랭귀지 모델을 이해하고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하이 레벨의 언어와 로우 레벨의 언어를 우리는 다
생성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생성된 모델을 우리가 많은 애자일 도구들에서 모델링 툴로 비주얼하게도 볼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좀 모색을 해봤고요. 그걸 툴로 지금 뭐 미리 좀 지금 실험실에서 간 나온 거지만 한번 같이 공유하시면서 이것이 발전을 했을 때 혹은 사용을 했을 때 내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감을 한번 서로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런 한정된 맥락,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우리가 그 업무 영역 내에서 그 큰 업무 영역 안에서 우리의 그 도메인 언어, 각 업무의 영역에 포커스를 둬서 더욱더 생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기존에 우리가 정보 시스템들이 상당히 범위가 이렇게 커져버리는데 이 시스템들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중복된 여러 가지 테이블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너럴라이즈 하려는 노력을 하죠. 그리고 노멀라이즈, 정규화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일반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델이 매우 비대해지고 이런 각 테이블 하나나 혹은 클래스 하나가 전체적인 시스템의 영향도가 매우 강해지는, 그래서 그 공통 모듈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공통 모듈을 약간 수정하면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마스터 테이블 하나가 스펙이 바뀌면 전체 시스템에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빅볼 오브 머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시스템 간의 간섭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규모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우리는 앞서서 유비쿼터스 언어를 가지고 도메인에 대한 문제를 그 현업과 개발자가 쉽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도메인의 문제를 한정시킴으로써 내가 지금 구현해야 되는 그 범위를, 문제 영역을 한정시킴으로써 소프트웨어의 품질도 높이고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기법이, 그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의 기법이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우리가 그 우리의 문제 영역을 이렇게 범위를 작게 만들어서 이걸 뭐 물리적으로는 이제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어서 하나가 페일이 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영향도를 안 주게 하는 런타임상의 간섭의 차단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도 이런 디자인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디자인하느냐라고 하는 관점도 챗GPT한테 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그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쪼갤 때는 여러 가지 관점에다가 대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의 팀 관점으로 쪼갤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조직의 관점이 말 그대로 서로 간의 그 전문성, 관심사에 분리가 되는 어떤 덩어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네이의 법칙처럼 조직의 구조를 소프트웨어 구조에다가 모방을 시켜서 그것을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를 쪼개는데 힌트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사용되는 기술의 차이, 예를 들면 어디는 파이썬을 써야 된다든지 어디는 자바 언어를 써야 된다든지, 그럴 때 그 영역들은 기반 플랫폼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세퍼레이션을 시키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한 페르소나 관점, 사용자가 어디냐, 사용자가 아이폰 유저냐, 그러니까 iOS 유저냐 혹은 일반 안드로이드 유저냐에 따라서 특화된 시스템 기술 스택이 달라지기도 하거니와 사용자의 그 페르소나의 사용성의 특성이 나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쪼개는 것도 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관점들을 챗GPT한테 요청을 해서 나는 이런 관점으로 이 시스템을 한번 쪼개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쪼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실 때 우리 회사가 더 집중해야 되는 코어 영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그리고 자동차 회사인데 내가 코어를 엔진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할 거냐, 아니면 이 문짝을 만드는 데다가 문짝을 잘 만드는 데 집중을 할 거냐. 우리가 선도적인 자동차 업계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면 코어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외부 장치나 이런 것에 혹은 뭐 이렇게 그 휘황찬란한 부분에다가 집중해서는 그 회사가 뛰어난 자동차 회사로 유지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소프트웨어 영역이 상당히 클 겁니다.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주문 도메인과 예를 들면은 고객 관리 도메인이 있고 혹은 그 사용자 로그인 절차에 대한 도메인이 있다고 볼게요. 페이먼트 뭐 이런 쪽도 있다고. 그럼 우리 회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우리는 주문 처리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주문 처리에 집중해야지. 예를 들면 사용자 로그인이라든지 페이먼트 같은 거는 피지사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빌려다가 쓰면 되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본질, 경쟁력으로 거기까지 나는 다 잘 만들 수 있어. 나는 거기까지 다 우리 개발자들을 다 투여하고 싶어. 그러면 시장에서 경쟁하기 힘들 겁니다. 내가 사서 쓸 거는 써야 되고 그냥 신경을 좀 덜 쓰고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기술 요소도 다르게 차별화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 도메인과 바운드 컨텍스트로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의 경영적, 전략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어 도메인, 우리의 비즈니스의 차별성이 높고 그리고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그러니까 구현하기 힘든 부분에 우리 코어 도메인의 영역을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 이외에는 우리가 제네릭 도메인이나 서포팅 도메인처럼 그냥 사서 쓰거나 빌려다가 쓰거나 혹은 적당히 외주 직원들을 쓰거나 혹은 뭐 내부에 있는 직원 중에 2군 직원들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제네릭 도메인에 대해서는 패키지 솔루션이나 사스 서비스를 쓰는 게 맞고 서포팅 도메인에 대해서는 적당히 예를 들면 클린 아키텍처 수준이 아닌 그냥 우리가 액티브 레코드라고 해서 그냥 데이터베이스 SQL 문을 직접 쓰는 마이베티스 같은 기술이죠. 그런 기술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생산성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코어 도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유지한 예를 들어서 뭐 JPA를 적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도메인 언어, 유비쿼터스 언어가 잘 유지되면서도 시장의 요구사항의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언어를 가지고 기술 레이어와 도메인 언어 레이어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우리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 안방에는 아주 좋은 자재와 어떤 그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이고 창고나 뭐 이렇게 뭐 그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한 자재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빌려다 쓰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손님이 왔을 때는 다른 방을 빌려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중요한 우선순위에 맞춰서 우리의 경영적 자원을 경영적으로 잘 배분하는 것. 그것 또한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의 개발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은 단지 구현을 잘 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뭐 JPA를 어떻게 쓰고 뭐 밸류 오브젝트를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할 것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관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영 전략적인 관점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도 좀 중요하다. 그 불필요한 걸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비즈니스의 본질이 뭔지를 언더스탠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예를 들어서 그 커스터머 저니 맵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페인 포인트를 갖고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요구 니즈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파악하는 그러한 것들, 혹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무엇이 돈이 될지 안 될지를 판별하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실제 그 기회가 될 만한 부분에 포커스해서 그 부분의 코어 도메인에 해당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거기서 생산성 있게 유비쿼터스 언어를 가지고 모델과 인프라, 실제 구현에 들어가는 디테일한 코드 레벨을 분리해서 개발자와 그죠? 그 비즈니스 엑스퍼트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코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또 순환적으로 이거 한 번에 빵 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자일 개발은 시도해보는 거죠. 완전보다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완전한 거를 우리가 설계를 잘해서 막, 뭐 1년 대개, 뭐 1년 대개도 아니지만 1년 동안 그냥 설계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개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잘게 쪼개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릴리즈를 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계속적으로 추적해가는 그러한 피드백 구조, 지속적 개선의 피드백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도구들 중에 하나가 이런 커스터머 저니 맵 같은 것이 이제 첫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분석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페르소나를 먼저 우리는 찾을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대표격인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통 서비스다. 그러면은 교통 서비스에는 어떤 교통 약자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 선호하는 어떤 교통 수단이 다를 수도 있고 예약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역 위치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 서비스에서 페인 포인트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 페르소나들을 어떤 몇 세의 어떤 뭐 나이와 성별, 뭐 직업 이런 것을 아주 구체화해서 뭔가 스테레오타입을 딱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페르소나를 우리가 디파인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감, 엠퍼시를 하면서 이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찾고 여기에서 우리는 결국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기회를 도출하겠죠. 그 단계를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챗GPT를 가지고 만드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그 기회에서 어떠한 우리가 고를 더 스페시픽하게 디파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임팩트 매핑. 이거는 아직 완성은 안 돼 있지만 이런 툴들도 우리 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적당히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니즈는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비즈니스 니즈가 있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딩 들어가면 이제 구현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코딩 전에 우리는 이게 도대체 코스트 스트럭처는 어떤지, 그러니까 비용 구조는 어떠한지, 이거 실제로 비즈니스 했을 때 고객 계층이나 고객을 뚫을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하는지, 혹은 레비뉴 스트림, 돈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해서 이러한 이러한 툴들을 또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설계하는 단계로 갈 건데 그 설계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최근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도구를 쓸 수가 있죠. 기존의 전통적인 도구에 비해서 매우 그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생산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빨리 정교한 그런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도구입니다. 예, 각광받고 있죠. 예, 다 쓰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벤트 스토밍은.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은 크게 이제 빅픽처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기존의 UML을 대체하는 어떤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기존의 UML에서 상속받은 것들도 있고 과감하게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난 것들도 있는데 대략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벤트 스토밍에 대해서는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데모에서 또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이벤트 스토밍의 특징은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는 이 설계의 시멘틱들, 그 의미 구조들이 실제 소스 코드의 어떤 틀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정교하고 쓸만한 수준의 구현체로 나올 수가 있게끔 이 데이터가 충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 플랫폼을 지정을 해주면 뭐 골랭이라든지 스프링이라든지 뭐 엑선, 이벤츄에이트 뭐 이런 이벤트 플랫폼이나 카프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만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껍데기 코드들은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 만들어진 그런 레이어드 아키텍처 이것도 이렇게 시작 지점을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들이 상당히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이미 우리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한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부족한 부분만 채워넣으면 된다. 그리고 UI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아웃라인을 쭉 훑었는데요. 자,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 툴들을 그 챗GPT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툴을 오늘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URL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 이 labs mseg.io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거 따라 하셔도 되고 그냥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자,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버그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버그가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뭐 하여간 자, 먼저 로그인을 GitHub 로그인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로그인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GitHub하고 연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 중앙에 창이 하나 보입니다. 중앙에 창이 하나 보이죠? 여기다가 뭔가 서비스 아이디어를 하나를 넣을 겁니다. 간단하게 쇼핑몰 한번 넣어볼까요? 쇼핑몰 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쇼핑몰을 한번 만들어줘라고. 자, 이렇게 제가 쳤더니,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지금 모델링 도구가 지금 현재는 챗GPT로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는 커스터머 저니 맵,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벤트 스토밍. 이렇게 이 단계로 아까 간다고 했죠.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 식별. 그 다음에, 현실 검증. 그러니까, 현실 검증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현. 이렇게 세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발상과 수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커스터머 저니 맵, 쇼핑몰에 대한 커스터머 저니 맵을 한번 만들어줘 봐봐 했더니, 자, 여기서 페르소나를 정의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김영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7살에 대학 졸업 후에, 아직 독신이고, 쇼핑몰에서 자기 상품으로, 자기를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네요. 자, 박성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5살, 대표이사고, 새로운 스마트 제품들을 좋아해요. IT 제품들. 그 다음에 22살 대학생, 남자, 전자거래 등을 선호한다. 그래서 특정 지어주죠, 이렇게. 자, 이것은 순수하게 챗GPT에 의해서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트라이 어게인 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김민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여성분이고, 이 사람은 이제 결혼을 했고,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는 것을 즐기고, 김영수라는 사람은 부산에 살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가네요, 이 사람은. 자, 뭐 이런 관점입니다. 자, 여기 쇼핑몰을 운영하는 관점의 사람도 나왔어요, 여기서. 그 여러 가지 관점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거든요, 페르소나 간에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점의 거를 우리가 아이디에이션 할 수 있게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원래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더 우리가 훈훈한 그 사람 간의 인간을 느끼면서 해야 되겠지만, 나 혼자 할 때나, 혹은 그럴 때 좀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여기 두 번째 분,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분의, 관점에서 지금 쇼핑몰에 등록하고 과정에서 결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어디 쇼핑몰에 입점해서 뭔가 입점형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의 모델, 이 사람의 그 커스터머 저니 맵을 한번 디파인을 해보죠. 커스터머 저니 맵은 이 사람이 이런 입점형 쇼핑몰에 이제 자기가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어디에 좀 좋은 경험이고 어디가 나쁜 경험인지, 거기에 우리의 그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챗GPT를 통해서 생성을 잘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던진 인풋은 이 페르소나입니다. 자, 이 페르소나고, 자, 아웃풋이 이렇게 이미 나오고 있죠.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웨니스 단계네요. 어웨니스. 우리가 예, 커스터머 저니 맵에서 이런 페이지가 있죠. 단계들이 있습니다. 큰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단계들 중에서 어웨어니스, 이 쇼핑몰을 먼저 찾게 되는, 어디에 있다라고 찾게 되는 거죠. 먼저 구글에서 검색을 할 텐데, 내가 이러한 쇼핑몰을 이게 정확한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이러한 서비스를 잘 만들었는데, 이 서비스가 일단 광고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커스터머 저니 맵의 우리가 개선 포인트들은 꼭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광고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또 극복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도출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뭐 키워드 검색, 제품 리스트, 장바구니 결제, 제품 수령, 사용 이런 각 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저 액션들이 나왔고 터치 포인트, 어떤 UI나 시스템에서 이런 접점이 있는지, 그 단계에서 어떠한 고통점이 있는지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뻔한 내용들을 이 챗GPT가 생성을 해주네요. 여기서 우리는 이 생성된 모델에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여기에 봤을 때, 제품, 여기서 예를 들면 배송 서비스 부분 한번 볼게요. 배송이 속도가 느릴 수 있음, 제품 속도나 상품 품질을 개선하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이미지 제공, 어, 반품 교환 정책 안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더블 클릭해보면 이제 생성된 걸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수정을 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비즈니스 기회로 볼 수가 있죠. 여기에 페인 포인트들을 해소하는 비즈니스 기회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맨 끝에 있는 걸 한번 선택을 해서 제가 이 챗GPT한테 그러면 이 상세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제가 이제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한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이렇게 나오고, 자, 뭐 스티커를 이제 붙이기 시작하고 있네요. 자,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우리가 구현을 했을 때, 비즈니스 기회가 있겠느냐, 뭐 이런 관점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어, 상, 반품 및 교환 정책 안내, 사이즈와 상세 이미지를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자. 이것들을 이제 최종 소비자는 이런 소비자들이 될 것 같고, 어, 이러한 수익을 낼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거나 혹은 키 액티비티들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우리의 그 특장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생성된 데서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초기에는 이것을 자동적으로 이제 제너레이트를 하면은 기본 아이디어 정도는 여기서 이제 채로 오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 회사의 특징적인 부분들 혹은 우리랑 안 맞는 부분들은 여기서 제외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구현체 단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가 비즈니스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런 아이디에이션을 해봤더니 뭐 될 것 같아. 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이제 구현체 모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단계, 이걸 이제 클릭을 하면 되겠죠.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유저 스토리를 얘가 이제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지금 화면 스크롤이 잠시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줄여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막 만들다 보니까 스크롤이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자, 먼저 어떤 액터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유저 스토리들을 이제 디파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쭉 나오는데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스크롤이 지금. 자, 이건 UI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 유저 스토리를 쭉 생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 유저 스토리들을 또 나중에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편집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추가적인 유저 스토리를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 생성하고 나니까 이제 스크롤이 이제 먹히네요. 끝에 이제 가서 모델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단계가 이렇게 거쳐왔네요. 자, 첫 단계에서 이 페르소나를 우리는 한 명을 선택을 했고 그 페르소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요. 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스토밍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 스토밍 모델은 실제 이제 구현 모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트 인포, 세일즈 앤 마케팅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 인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어그리거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일종의. 그래서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름, 사이즈, 뭐 상세 이미지, 그다음에 뭐 교환 반품 정책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됐고, 그다음에 세일즈 앤 마케팅에서는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이거는 이제 주문 한 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고객, 컨슈머가 주문을 하고 주문이 되고 나면 order placed, 주문이 accept가 되고 그다음에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러한 이벤트가 퍼블리시 되는 부분들이 여기 보이고요. 그다음에 엑스퍼트, 전문가 어드바이스 기능도 이 아까 스토리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패션 어드바이스를 할 수도 있고 상품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할 수도 있나 보네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측면에서 어떤 질의를 고객 커스터머 서비스의 대표가 응답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생성이 1차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요구한 기능에 대해서 대략의 이벤트 스토밍까지 일단 만들어 줬네요. 여기는 패션 이커머스입니다. 이름도 이렇게 그냥 자기가 정해줬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다음 단계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모델을 더 정교화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객체를 우리가 디파인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상품 정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이제 나오는데 어그리거트 루트죠.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어그리거트 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테이블을 추가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를 해서 이뉴머레이션을 추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그 개선을 확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필드를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서비스, 이 마이크로 서비스와 이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팔러시를 둬서 예를 들면 상품의 상품 재고가 만약에 제로가 되면 관련된 주문은 모두 캔슬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한 거죠. 이 이벤트 스토밍을 배워야 되겠죠. 이런 추가적인 작업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걸 그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힌트라고 보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생성된 거에서 이렇게 우리는 수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부분도 좀 수정을 할게요. 이건 알아서 딜리트가 잘 들어갔네요. 플레이스 오더는 코스트로 생성하는 걸로 잘 만들어졌고, 취소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메서드를 딜리트인 걸로 잘 파악을 해서 해놨네요. 그죠? 근데 여기 애매한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는 뭐 세일에 대해서 뭐 이거를 예를 들면 잠시 뭔가 보류한다든지 뭐 이렇게 보류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얘는 메서드가 푸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푸시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API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메인 이벤트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설계 작업이 이제 좀 구체화 될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도 코딩은 하나도 시작은 안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아이디에이션에서 검증, 비즈니스 검증, 사업성 검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까지 왔습니다. 설계가 끝났다고 보고요. 지금 라이브로 저도 예제가, 저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예제를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생각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코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드라고 하는 버튼. 여기서부터는 그 챗GPT가 또 여러 번 더 등장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코딩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생성되는 코드는 아시다시피 이 MSEG 툴에서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이 이벤트 스토밍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예를 들면 이 하나의 바운드드 컨텍스트는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 이 하나의 어그리거트는 어그리거트 루트가 되어서 관련된 이러한 그 엔티티 클래스, 그리고 이벤트는 관련돼서 포조 클래스로 된 카프카로 발송할 수 있는 포조 클래스,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API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 인풋으로 들어오는 API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컨트롤러의 형태로 또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보류하겠다라고 하는 그 API에 대해서 그 API의 어떤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해볼 것은 여기서 내가 이 세일즈 앤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생성된 코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막 생성이 됐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난 잘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이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루트에다가 찍고 여기에 보시면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해줘. 이렇게 이제 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기능이죠. 자, 한글로 넣으면 이런 현상이 좀 생기더라고요. 자,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찌됐든 설명을 막 생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잠시 스톱을 하고, 자,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가 많습니다. 뭐 잔뜩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나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고요. 자, 제가 한 번 더 다시 보면, 자, 일단 우리가 생성된 저 애플리케이션들을 도대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빌드하고 컴파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기서 생성된 그 서버, 주로 이제 서버 애플리케이션들입니다. 그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포트 넘버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지, 뭐 혹은 저걸 쿠버네티스나 이런 쪽에 반영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저기 질문으로 우리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 생성된 코드는 JPA 코드로 생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나는 MySQL로 바꾸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도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MySQL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아까는 또 잘 됐던 것 같은데
자, 자, 뭐 이렇게 한번 영어로 한번 던져볼게요. 이게 한글로 던지면 약간, 자, 이렇게, 예, 이건 좀 그래도 만족스럽게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자, 포트 넘버는 서비스 YAML 파일과 애플리케이션 YAML 파일에서 설정된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YAML에서는 서버 포트에 있는 8080, 8082가 설정된다. 이때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열어보면 실제로 여기 애플리케이션 YAML 파일에 여기 포트 넘버를 여기를 수정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포함된 얘는 레이블은 어떤 이렇게 넣으면 여기 지금 파일이 하나가 그냥 이 단위 파일이 하나가 그냥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전체를 찍고 다시 전체를 찍고 다시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있네요. 이제 나오면 현재 언급된 테이블은 프로덕트 테이블이며 프로덕트 엔티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 코드 이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모든 소스 코드를 다 이해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또 뭐 다른 걸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카프카로 이벤트를 발행하는 코드는 어디야? 뭐 이렇게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실제 지금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렇게 카프카로 이벤트를 퍼블리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주로 이제 저희 이 생성된 코드를 실제 강의를 할 때 들어오는 질의의 상당 부분을 여기다 넣어봤거든요. 넣어봤을 때 질문 대답을 저보다 더 성실하게 잘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이 JPA는 난 잘 몰라. 이 마이베티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폼.xml의 의존성을 기존에 있던 JPA를 뭐 없애고 뭐 어떻게 추가하고 이런 설명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게 우리가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상당히 인터넷에 상당히 많은 어떤 이런 텍스트 정보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이러한 클린 아키텍처로 구현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 아까 제가 20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수많은 인터넷상의 다큐멘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는 기법들, 뭐 JPA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인터넷에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것이 이제 적절한 대답을 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학습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챗GPT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코드들에 대한 기본 스타트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얘를 빌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질문들 여기다 하면 되거든요. 실행 그래서 뭐 실행을 어떻게 해? 라고 하면 이제 빌드해서 스프링 부트 런을 하면 된다. 이것도 질문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여기 이 안에는 이제 도커 컴포즈 파일도 있기 때문에 도커 컴포즈로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메이븐으로 실행하는 방법. 그러면 메이븐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이렇게 뭐 설명을 이렇게 잘 해줍니다. 뭐 귀찮음을 안 느끼고 잘 해주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일즈 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세일즈 앤 마케팅에 여기에다가 제가 세일즈에다가 보류라고 하는 제가 커맨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보류라고 하는 커맨드의 로직은 이 상태를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필드가 지금 현재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 어그리거트에다가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거 하나를 추가를 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어, 조금 더 뭐 될지 안 될지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겁니다. 보류 여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필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했고 추가가 되나요? 추가됐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저는 이 커맨드 보류라고 하는 이 포트 메서드 그러니까 도메인 로직이죠. 이 도메인 로직을 나는 이 챗GPT한테 구현을 해달라고 좀 시키고 싶어요. 얘한테. 네. 그럼 여기 세일에 보면은 보류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구현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비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거든요. 여기 원래 이제 구현 버튼이 위에 나오는데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사라졌는데 원래는 여기 위에 스타트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버튼이 원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류에 대한 세부 로직도 코파일럿에 시키듯이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참조된 어그리거트의 구조를 파악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채워주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안 되네요. 다른 기능들 여러 가지 추가하면서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로직이 어떤 게 생성되냐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했었어요. 스테이터스, 오류 이렇게 아마 거의 생성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오류 여부라고 하는 이게 지금 생성이 안 되네요. 그래서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된다는 거죠.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지금 보니까 여기는 오류가 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부분이 오류가 날 텐데 아마 요것도 질문을 하면 이 코드에서 이 전반적인 코드에서 발생할 만한 오류가 실제로 이제 런타임에 실행을 시켰을 때 push to git 해가지고 깃파드로 만약에 얘를 생성을 해서 만약에 해보면 만들어볼까요? 자,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GitHub에 커밋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성한 코드를. 이제 깃파드를 가지고 여기는 온라인 VS 코드죠. 온라인에서 곧바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ID 툴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또 한번 저것이 잘 이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지금 막 생성한 거거든요. 지금 라이브로 코드를 생성했고 이것이 실제로 컴파일이 되고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세일즈 앤 마케팅 이 부분만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하는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을 텐데 그 중에서 스프링 부트 런 이렇게 그냥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요.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여기에 재밌는 게 프론트엔드도 생성이 됐습니다. 프론트엔드도 한번 들어가서 실행을 한번 시켜 넣어 볼게요. 컴파일을. 여기 창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몇 개를 닫고 지금 컴파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생성된 세일즈 앤 마케팅은 컴파일 중에 있고 프론트엔드도 빌드를 제가 해보기 위해서 얘는 노드 애플리케이션이니까 npm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먼저 인스톨을 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여기 오류가 났네요. 제가 요 코드 아까 제가 지금 필드 두 개가 아까 추가가 안 됐나 봐요. 요거 두 개는 제가 하겠습니다. 코딩을 뭐 틀을 만들어 주지만 오류까지 다 잡아주진 않고 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 오류가 났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여기 가서 질문을 하면 얘가 답도 해줍니다. 저 오류가 왜 났는지 그 해결책을 대부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자, 그러니까 클라우드 특히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이제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걸 좀 쓰면 주니어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사용할 수 있는 이 코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좀 알려줘 라고 하면 좀 알려줄 겁니다. 이게 또 이러고 있네. 이건 잘못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잘 알려줍니다. 오늘은 데모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뭐 와우 포인트들이 좀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요렇게 안 나오고 제가 이게 아까 잘 될 때는 아주 잘 나왔었습니다. 응답이.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잘 올라왔고요. 자, 우리가 이게 여기 생성된 것 중에 보면은 MD 파일들이 있습니다. 리드미 MD 파일. 리드미 MD 파일을 보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빌드하고 실행하는지 이것도 이제 생성이 되니까 이건 챗GPT를 통해서 생성한 것이 아니라 저희 템플릿 엔진에 의해서 생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전체를 다 챗GPT를 가지고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틀은 이미 우리가 스프링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그 레퍼런스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 코드 템플릿을 이용해서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약간의 응용이 필요하거나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챗GPT한테 시키거나 질문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챗GPT한테 시켜도 괜찮은 부분과 시켜서는 아예 그 틀 자체가 엉망이 되어서 아예 컴파일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템플릿 엔진을 통해 가지고 생성을 하고 세부 디테일하게 우리가 컨트롤한 내부의 작은 로직이라든지 혹은 전체 비즈니스 관점의 모델링 아까 보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챗GPT한테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양분돼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세일즈 앤 마케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API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샘플링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일즈 앤 마케팅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세일즈 앤 마케팅에
세일즈를 하나를 세일즈라고 하는 데이터를 한 건을 등록을 해볼게요. 자, 지금 포트 넘버가 8088에 올라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이것을 생성하기 때문에 여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부분에 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8088번에 각 서비스들을 접근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도 생성을 해주고 있네요. 게이트웨이를 실행시키고 와야 됩니다. 위에 여기 보니까 게이트웨이를 하고 오라고 또 가이드가 나와 있죠. 뒷부분에 이거를 게이트웨이를 실행시키고 하는 것이 원래는 순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를 오랜만에 하고 있어서 저도 좀 버벅대는데 과정이 엄청 길죠. 이게 지금 제가 원맨 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자도 됐다가 비즈니스 분석가도 됐다가 혼자서 하고 있어서 좀 정신이 없는데 원래는 이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게이트웨이가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뭔가 또 오류가 났죠. 뭐 퀀터티 어쩌고저쩌고 스프링 어쩌고저쩌고. 자, 이 오류가 뭘까? 이거 질문해 보면 딱 답을 잘 해준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우리가 코드 생성할 때 보면은 이게 그냥 템플릿 엔진은 무식하잖아요. 챗GPT가 아니고 얘는 정말 무식하거든요. 무식해서 보시면 이 세일이라고 하는 이 자바 파일에 보시면 이게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 얘는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스트링이기 때문에 프로덕트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키 값으로 디파인을 했는데 이거 키 값을 디파인한 자체가 사실은 얘가 챗GPT가 잘못 생성한 건데 보통 프로덕트 아이디 해가지고 잘 생성을 하는데 오늘따라 좀 멍청한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출력 처리를 한 게 맞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가 잘 대답을 해줘요. 아까 그 챗GPT가 원래는 요 오류가 났을 때 이 오류를 던지면 같이.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거는 다음번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고 다시 얘를 그러면은 이 세일즈 이 서비스를 내렸다가 올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또 제가 잘못 준 것도 하나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퀀터티도 숫자기 때문에 여기 문자열이 들어가면 안 되고 5개 뭐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서비스가 이제 올라왔으면 다시 잘 들어갔죠. 데이터가 잘 입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제가 프론트엔드가 잘 접속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프론트엔드가 생성이 되었을 텐데, 음, 프론트엔드를 아까 실행을 아직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프론트엔드를 프론트엔드를 빌드만 하고 실행을 안 시켰네요. npm run serve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또 여기 생성된 쪽에 보면 리드미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 npm 버전이 좀 안 맞는지 또 오류가 났네요. 이건 한글이 들어있으면 아마 오류가 날 텐데 아까 한글을 안 쓰는데 주로 갑자기 보류라고 하는 영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글하고 아마 저거 오류가 날 겁니다. 이것도 삭제를 제가 할게요. 보나마나 오류가 날 건데 오류가 안 났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저 어그리거트의 리턴 타입들을 근간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각자가 어그리거트들이죠. 어그리거트.
어그리거트가 하나의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덩어리, 그러니까 유저가 입력하는 하나의 덩어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UI 단위로 만들어도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 뭐 실제 프로덕션 할 수 있는 UI를 만들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렇게 기본적인 틀 정도는 우리가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거나 혹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에게 미리 기본적인 그 가이드를 줄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넣고 커스텀 네임은 제 이름을 넣고 뭐 이런 식의 해서 플레이스 오더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프론트엔드 자체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Vue.js로 일단은 생성이 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리액트 템플릿 같은 것들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긴 시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전체 흐름을 다시 아웃라인을 제가 훑어보면 첫 단계에서 우리가 그 비즈니스 아이디에이션을 어떤 주제를 하나 던져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아까 이제 쇼핑몰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 던지고 거기에 어떤 페르소나들이 있는지를 뽑아내고 거기에서 그 페인 포인트를 우리는 찾아냈습니다. 어떤 페인 포인트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가능한 솔루션들을 그 커스터머 전임앱에서 어떤 솔루션들을 우리는 시장에서 솔루션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도출을 했고 그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가지고 수익성 검증을 했고요. 수익성 검증을 한 후에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유저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유저 스토리에서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뽑아냈습니다. 유저 스토리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들을 유비쿼터스 언어로 그대로 담습니다. 만들 때 보시면 물론 이제 우리가 한글을 넣었는데 영어가 나왔죠. 왜냐면은 이벤트 스토밍부터는 소스 코드와 직결되는 유비쿼터스 언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문으로 쓰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자바 언어가 물론 이제 한글을 다 잘 받아주지만 그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객체의 명이나 이런 것들을 한글로 해놨을 때는 결국 다른 여러 가지 미들웨어, 카프카라든지 뭐 XML 파싱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문제들이 뭐 가다가 항상 생겨요. 그래서 좀 리스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전상 아직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우리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영문으로 한번 쭉 번역이 됐다가 거기서 디테일한 코드와 그 구조를 우리가 일단은 챗GPT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질의응답도 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생성하고 뭐 이런 단계로 이제 지금 진행한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뭐 어떠신가요? 자, 우리 이제 한 시간 동안 그냥 쭉 달렸는데 내용은 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제가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데 실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짧게 했고요. 우리 오늘 뭐 나와주신 뭐 우리 패널님 윤 박사님 한번 의견 어떠세요? 자, 한번 보시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떤 제품의 초기 기획 부분이 상당히 좀 뻔한 부분도 있고, 또 완전 새로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자동화 해줄 수 있다는 게 좀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챗GPT가, 이 맥락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특히 이런 사업이나 제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큰 범위에서 맥락 이해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인풋 자체도 그렇게 넣기 어렵고 아웃풋도 그렇게 넣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툴이나 이런 부분을 모아서 하나의 큰 컨텍스트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좀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조금 저도 그 하시는 거 따라서 좀 해보니까 몇 가지 이제 좀 의견이나 좀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게 하나는 좀 이 티키타카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특히 이제 보면은 커스터머 전임 앱이나 모델 캔버스나 이런 것들 또 이제 이벤트 스토리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챗GPT가 한 번에 원하는 모델을 딱 만들어주지는 않고 또 우리의 방향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그 리제네이션으로만은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티키타카 하려면 이게 어떻게 좀 진화되어야 되는가 이런 게 좀 고민거리고요. 그런 게 사실 이 모델에서 좀 잘 반영이 될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모델을 그뭐 택시 콜 서비스 뭐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 예를 들면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내가 만들었는데 생성된 모델 중에 일부분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일부분의 바운드 컨텍스트 내부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조그마한 버튼을 달아주려고 해요. 그 부분만 리저리트를 하게. 그러니까 각 생성된 모델의 일부분만 그 컴플리션 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프롬프트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가 픽스하고 싶은 부분은 억셉트 하고 싶은 부분은 억셉트를 하는 거고 내가 직접 또 편집도 어차피 할 수는 있지만 네. 이 부분은 좀 우리는 일종의 쇼핑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챗GPT를 쓰는 이유는 이미 만들어져 온 거에서 내가 그냥 선택을 하겠어 라고 하는 관점이라면 여러 개 중에서 내가 리저너레이터를 일부분만 내가 전체가 아닌 그리고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모델 중에서 일부분만 좀 바꾼다든지 여기도 뭐 보시면은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일부분만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도록 UI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다른 그 디자인 도구들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챗GPT를 이용한 도구들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성되는 것에서 내가 일부분만 리제너레이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UI, UX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뭐 이 생성된 거를 완전히 내가 억셉트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분만 다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네.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게 지금 써보면 사실 생각하기가 싫어요. 제가 해보니까 생각을 하기 싫다는 게, 다 해주니까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보고 있는 게 그냥 신기해서 뭐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것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지라고 고민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로 예전에 그냥 생각만 하고 포기했던 모델들을 한 번씩 넣어봤을 때, 어, 이 정도로 코드가 만들어지고, 이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건, 특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 모델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델을 얘는 또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팀이 많아가지고, 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런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검증도 받고 하겠지만, 내가 혼자 집에서 뭐,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뭐, 이렇게 구상해 볼 때, 그럴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뭐 혹은 해커톤 같은 데서 우리가 모여서 뭐 일주일 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고민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애플리케이션을 곧바로 한번 생성을 해본다든지 왜냐면 그전엔 부담돼서 못 해보던 것들을 짧은 시간에 이 도구를 통하면은 여러 산출물들이 같이 나오니까 보고하기도 좋고 네, 결과물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윤 박사님 이외에 지금 외부에서 지금 접속해 주신 황상철 대표님께서 이게 또 내용을 보시고 지금 질의를 해주신 부분이 있네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챗에다가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단톡에 있네요. 예. 금융, 제조, 교육 등 도메인 간 차이가 많은데 도메인에 적합한 페르소나가 생성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거는 실제 넣어봐야 아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역별로 해가지고 제가 뭐 재밌는 테스트를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이런 페르소나를 제가 이런 걸 넣어봤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40대인데 40대를 위한 데이팅 앱, 뭐 이런 걸 제가 넣었을 때, 적합하게, 뭐, 예를 들면 이건 도메인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적당히 거기에 있는 사원이나 그것들을 뽑기는 뽑아주더라. 자, 금융, 제조, 교육, 이랬으니까 교육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재밌게 나오죠. 그 다음에 CTO 애저 서비스,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전에 비즈니스 모델에, 우리가 요즘 개발자 구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CTO를 빌려다 주는 서비스, 이런 거 혹시
만들면 어떨까 해서 CTO 애저 서비스 화상회의로 주기적으로 기술적 문제 자문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문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적절하게 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이런데 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만한 수요자가 보통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잘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문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식의 페르소나를 어느 정도는 그 영역에 부합되는 페르소나를 뽑아주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의 비즈니스 캔버스가 여러 개의 MSA 서비스로 생성될 수 있을까? 예, 그렇죠. 지금 저는 반대로 좀 접근했었어요. 제가 요 순서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커스터머 전위 맵에서 시작한 게 맞을지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곧바로 그냥 이걸 버튼을 클릭해 보면은 그 페인 포인트에서 시작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주제를 갖고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냥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순서가 안 정해져 있어요, 사실. 이걸 먼저 할 수도 있고 저걸 먼저 할 수도 있고 그 접근법을 우리가 뭐 제약을 준다는 것도 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 아까 줬던 그 전체 컨텍스트를 가지고 얘는 아마 생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성이 될 거고 지금 질문은 뭐냐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이 그 비즈니스 전략 하나하나 지금 예, 지금 막 생성을 하고 있죠. 전략 하나하나별로 그 캔버스를 그 이벤트 스토밍을 할 수 있느냐? 예,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 아까 챗GPT 그 로고 아이콘이 나와서 그걸 클릭하면 이 비즈니스 전략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제너레이션을 해서 던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게 두 개를 나는 그냥 합쳐서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UI, UX를 어떻게 만드냐 뭐 그런 부분이 좀 관여가 될 건데 이어진 이 컨텍스트 맥락 우리 대화 맥락을 사실상 여기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전달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에다가 비즈니스 모델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채널 이 채널 확보를 하기 위한 원격 지원해야 되는 이 관점에 대한 시스템만 만들고 싶다라고 이렇게 제약적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면 화상회의 이메일 채팅을 통한 원격 지원이다라고 요것만 예를 들면은 이벤트 스토밍을 던져버리면 아주 일반화된 그냥 화상회의에 대한 이벤트 스토밍을 해버릴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맥락을 앞부분에 같이 포함시켜서 프롬프트에다가 우리가 주입을 시킬 거고 그것에 의해서 이벤트 스토밍이 거기에 적합한 이벤트 스토밍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안 해봤는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런 비슷한 게 나오고요. 근데 어차피 계속 똑같은 이야기지만 여기서 생성된 건 그냥 베이스라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우리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겠죠. 중간에 우리는 개입을 당연히 해야 되고 이 초안을 깔아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라든지 뭐 이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누구나 생각하는 것들을 채워넣는 것도 손가락 아프고 머리 아프잖아요. 그걸 채워준다는 하는 측면에서 뭐 좋은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지금 질문 주신 게 생성된 도메인의 내용을 수정해서 캔버스와 서비스 생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유용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 서비스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그렇죠. 생성된 도메인의 내용을 수정해서 그 아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교육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무에도 사용해야겠다. 지금 이건 이제 교육에는 저희가 활용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교육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벤트 스토밍을 하고 하는 그 예제를 보여주니까 이벤트 스토밍,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아까 이제 뭐 커스터머 저니 맵,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좀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적합한 예제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 그 수강생이 생각하는 모델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응용력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빨리 학습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도구가 이렇게 챗GPT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채워주는 거는 일종의 휠체어 같은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다쳤을 때 잠시 회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혹은 학습하기 위한 단계에 내 어떤 그 보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행기 같은 거고요. 내가 걸음마를 떼고 잘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의 기구를 하나씩 하나씩 떼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뭐 심지어 이런 활동조차도 필요 없겠죠.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하는 스티커 만으로도 충분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저런 가이드가 필요 없이 내가 그냥 코드를 바로 그냥 코딩을 해도 그냥 다 외워서 줄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이나 이런 그 템플릿을 매번 갖고 와서 다시 깔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적어도 그런 부분의 생산성, 그리고 그 휴먼 에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배제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 실무에도 생산성에 좀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우리 박준희 님이 또, 네, 질문 주셨습니다. 예,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스토밍 결과 출력 시에 생성한 바운디드 컨텍스트와 루트 어그리거트 생성의 근거도 어느 쪽에 명시하면 어느 쪽에, 어,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생성할지에 대한, 거를 입력 시에 주면 좋겠다. 그 뜻인가요? 제가 해석을 한 게 맞나요? 우리 팀이 진행한 이벤트 스토밍을 통해 도출된 근거와 챗GPT 기기 분석에 의해서 프로덕트에 좋은 영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이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게 재밌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실험했던 게 이제 그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이벤트 스토밍 탭을 이제 눌러보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뽑아주죠. 그 CTO 애즈아 서비스에 대한 어, 사용자 스토리, 그 페르소나, 그 유저들은 이런 유저들이 액터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관리하는 팀, 그 다음에 코너의 법칙에 따라서 바운드 컨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어떤 페르소나 기반으로 나눠져.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얘가 그렇게 쪼개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거는 단지 힌트일 뿐이에요. 이 힌트 정도만 얘가 주는 거지. 실제로 정말 그럴싸한 걸 내느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학습을 할 때 쓸 수 있는 거지. 완전히 이걸 쓸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미 우리가 프롬프트 안에 코네의 법칙에 따라서 나눠라라고 제가 입력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에다가 우리가 집어넣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뭐 페르소나별로 나눌지 아니면은 기반 인프라 그 기준으로 나눌지 혹은 이제 비즈니스 밸류 체인 관점으로 나눌지 뭐 이런 그러니까 비즈니스 케이퍼빌리티 단위로 나눌지 그런 거를 여기에 한번 입력을 한번 더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셀렉트 박스 같은 거는 그리고 예를 들면 생성을 할 때 지금은 이 생성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 실제 이제 어그리거트 루트라든지 그런 거 만드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혹은 이게 이제 코레오그래피로 연결을 할지 그 혹은 오케스트레이션 베이스로 사가 패턴으로 만들지를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모델링도 심지어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되는 수준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똑똑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어그리거트 루트뿐만 아니라 멤버 엔터티와 밸류 오브젝트 이노머레이션까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줬을 때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클래스가 하나처럼 만들어졌지만 예를 들면
여기 미팅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에 일대다로 뭔가 매달려 있는 밸류 오브젝트나 엔티티나 이뉴머레이션을 통해서 뭐 스테이터스 값이 나열형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얘가 클래스 모델링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 생성된 거에서 곧바로 시작하니까 훨씬 더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죠. 대신에 얘가 아시다시피 생성하는 그 토큰의 숫자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결과를 그 제이슨 형태로 우리가 봤는데 그 결과가 중간에 끊어져요. 중간에 너무 길면 얘가 생성하는 모델이.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클래스가 지금 하나만 들어있지만 이걸 여러 개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멤버 클래스까지. 근데 이게 이제 좀 길어지면 여기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것보다 이제 길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저거 할 수도 있습니다. continue라고 해서 보내면 그 다음 결과를 또 봤거든요. 이건 챗GPT 이야기지만 그 방식으로 하면은 그 다음 것까지 같이 받아서 쭉 연결해서 그 긴 모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거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예, 제너레이트 된 내용이 바로 나오니까 무슨 근거로 루트 어그리게이터 바운드 컨텍스트 도출전이 파악이 잘 안 된다. 실제 이론적인 가이드라인 외에 생성성이나 재사용성, 업무 영역이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얘가 생각하는 것도 베리에이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계속 그럽니다. 그냥 참고용이죠, 사실상. 시작할 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깔아주면 좀 쉽게 갈 수 있고 우리가 근데 시작할 때 우리의 그 지금 좋은 의견이 뭐냐면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스케치를 틀을 짜놓고 나는 이런 클래스가 어그리거트와 바운드 컨텍스트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주고 시작해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부터 생성을 하니까 약간 좀 얘가 너무 자기 혼자 생각으로 날뛰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어느 정도 해놓고 얘를 컴플리먼트 해줘. 예,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필드는 다 비워놓고 뭐 명칭만 써놓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그리거트의 세부 필드명이나 그 세부로 들어가야 되는 그 매달려 있는 일대다 뭐 매핑 관계에 있는 밸류 오브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가 쭉 이렇게 생성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빈틈들을 컴플리먼트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는 패턴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혹시 네, 우리 뭐 네. 그리고 예. 저도 아까 이거 따라 하면서 좀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개발자이기도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애견 관련 쇼핑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도메인을 운영하다 보니 이제 발견하게 되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지금 툴에다가 이제 그런 쇼핑몰을 예를 들어서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고 유저 전입앱부터 쭉 뽑아봤는데 생각 외로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을 내가 찝어주는 게 있어요. 전체 그 맥락 중에서 몇몇 포인트를 얘가 이제 말하고도 이게 말하는 쪽은 사실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제가 읽기에는 굉장히 포인트적인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나 뭐 이걸 그대로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얘가 제시하는 어떤 틀이 있는데 그거를 좀 해석하고 읽을 때 좀 밸류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좀 흥미가 있습니다. 재밌는 결과 같아요. 우리가 그 이벤트 스토밍에서 뭐 격언처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처음에 이벤트 스토밍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그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떼버리고 다시 붙이면 됩니다. 이 이야기하고. 코스트 가격 싸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네. 그러니까 에자일의 그 근본적인 철학에 들어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발산이거든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얘가 일단 자동으로 한번 해줘 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 뭐 좋은 측면도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런 네.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도. 네. 예.
자, 뭐, 오늘 약간, 또 더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요. 저희가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어, 계속적으로 이제 그 강의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 운영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어떻게 해서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페이스북으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 그룹 링크 한번 공유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MSA 스쿨이라고 하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실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 쿠버네티스까지 그러니까 아주 비즈니스의 앞부분에서 완전 오퍼레이션의 끝단까지 완전 엔드투엔드로 저희가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 뭐 주변에 소개시켜 주셔도 되고 내부에 만약에 그런 강의가 필요하시면 강의 요청을 주셔도 되고 지금 이 도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MSEG라고 하는 툴은 지금 적극적으로 오픈소스화를 검토 중에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아까 이제 스프링부트로 생성이 됐었는데 스프링부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쪽의 회사들하고 같이 그쪽에서 활용 용도로 골랭 템플릿이라든지 파이썬 템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어떤 특정 프레임워크에 관계된 액션, 이벤츄에이트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템플릿들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확장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액션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오픈소스로 템플릿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다가 기존 템플릿을 확장해서 우리가 포크 해가지고 포크 여러 사람 포크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회사용으로 또 쓸 수가 있고 이 엔진 자체에 여러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게끔 더욱더 저 내부 부분을 오픈소스화할 부분으로 또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이벤트 스토밍 자체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혹은 이 도구에 대한 개선이나 오픈소스 활동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뭐 그런 학습의 목적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후에 컨택을 계속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스터디 모임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뭐 뭔가 세미나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에 계신 분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막 만들어진 거를 주기적으로 월 한 번씩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매달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 그때 항상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달에는 더 획기적이고 재밌는 내용으로 오늘 주신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팀이 계속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도 재밌게 만들어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오픈소스 활동이나 혹은 스터디 모임에 참여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기존에 있던 여기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예, 저희가 답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